네, 반갑습니다. 슈팅TV입니다. 주말 코인 시장 현황을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번 주 주말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죠. 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뭐 들으셔서 알겠지만 요 미국과 중국의 경제 무역 고위급 회담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는데 간에 뭐 중국 측이 박차고 나갔다. 그리고 이제 미국도 또 박차고 나갔다. 막 그런 얘기들이 있어 가지고 좀 마음이 무거웠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미국과 중국 무역 회담 도중에 양국의 대표단이 이렇게 나갔다는 거는 점심 식사를 하고 술 취하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렇게 회담을 했다 그럽니다. 예. 최종적으로 보면은 마지막 소식인데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1차 라운드는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토요일이죠. SCMP에 따르면 독일의 DPA 통신의 보도를 인용해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무역 협상 1차 라운드가 두 번의 회담을 마치고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일요일 현지 시간에 2차 회담이 다시 재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진전 상황에 많은 사람들의 전 세계의 관심이 고 있습니다. 뭐 주식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그렇고 최근 한 두 달 정도는 요 트럼프의 관세 발언에 의해 가지고 다른 경제 지표가 뭐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트럼프의 관세 발언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이제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씩 관세에 대한 협상이 이제 물꼬를 트면서 이렇게 이제 암호화폐를 비롯한 자산들이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영국과는 잘 됐습니다, 미국과.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한이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중국인데 한 3-4년 걸린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사인할 때까지는. 큰 틀을 잡아야 되니까 네, 그러한 큰 틀을 잡는 첫 번째 회담이니까 여기서 뭐 당장에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뭐 큰 걸 기대한다기보다는 서로 의중을 확인하고 어느 정도 마지노선 선을 서로 정하고 이렇게 하는 정도만 해 줘도 다시 한번 이번 주에 투자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 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잘 되고 있어요. 내일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에는 2차 라운드까지의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주목할 만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노무라 증권이죠. 여기는 비교적 현실적이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은 다른 데보다 상당히 근접하게 잘 맞추는 것이거든요. 네. 노무라 증권이 어제 보고서를 내놨는데 미국의 CPI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의 관세 영향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이제 5 월부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젯밤에도 봤지만 멤버십 방송에서 중국에서 이제 관세 145% 매긴 거 미국에서 중국에 그게 첫 이제 컨테이너가 어제 LA에 이제 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인제 풀리게 되면은 CPI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강화로 인플레이션이 압력이 가중되고 그렇게 된다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인제 노무라 증권이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노무라의 전망을 보면은 12 월에 기준금리 0.25%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26 년부터는 1 분기부터는 그 인하를 연속적으로 계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매일 아침에 패드워치에 들어가 가지고 금리 테이블을 보게 되면은 당장 뭐 그쵸. 6 월에는 힘들어도 7 월부터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데 그런 거랑은 약간 좀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찌 됐든 5월 달에 CPI PC가 나오거든요. 네, 나옵니다. 네, 그런 것들 잘 봐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금리 인하 그리고 지금 뭐 M2는 엄청나게 풀리고 있잖아요. 음. 그런 것들이 과연 꺾이는지 아니면 금리 인하가 어느 시점부터 되는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모든 어 투자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정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현재까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도 정리를 해 보면은 지금 어떤 섹터가 뜨고 있냐면 지금 다 좋습니다. 대부분 좋은데 예를 보시면은 밈코인, 밈코인 50개 정도의 시가총액이 51.9 그러니까 뭐 52 빌리언 달러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가는 녀석들이 밈코인 첫 번째 그리고 뭐 레이어 2도 조금 갑니다마는 그다음에 유동성 자산 스테이킹 있죠. 리퀴드 스테이킹 요게 35.1 빌리언 달러로 역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왜냐면은 17 개가 가는 거니까 엄청나죠. 네. 하나당 시가총액이 큰 겁니다. 그리고 레이어 1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레이어 1 609 빌리언 달러죠. 85 개가. 음 그리고 뭐 ERC20 이것도 강한데 요거는 뭐 988 개니까 요거는 좀 시가총액은 큽니다마는 종목이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차지하고라도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 인제 그쪽 비트도 좋고 이더도 좋습니다마는 섹터별로 보면 밈코인 그다음에 유동성 자산 그리고 레이어 1 이쪽 섹터가 주말에 요 상승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만한 자료 뭐 알트들 좀 올라가면 항상 나오는 자료 중에 하나인데 정리를 좀 잘해 놨습니다. 단타나 스윙하는 분들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종목이 오르면 어떤 종목이 따라간다 아니면 같이 올라간다. 커플링이라고 하죠. 요걸 또 제가 좀 잘 정리해 놓은 게 있어 가지고 했습니다. 알트에 알트 투자하시면 좋죠. 업비트 기준이고요. 업비트 커플링 코인 정리해 가지고 비트코인하고 스택스는 스택스가 항상 비트코인을 따라간다. 조금 디커플링이 됐다가 다시 이렇게 붙는 것 같아요. 코인하고 스택스. 그다음에 비트코인 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그다음에 이캐시. 얘네들이 비트코인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방향성이 좀 같은 것 같고 이더리움 생태계죠. 네. 이더, 이클, 그다음에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아비트럼, 폴리곤, 타이코, 블라스터 요 친구들이 비교적 같이 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더가 가면 이클도 가고 네임 서비스도 가고 아비트럼도 가고 폴리곤, 타이코, 블라스터 얘들도 이제 같이 가는데 물론 가는 그 퍼센티지는 다릅니다. 이런 건 있죠. 뭐 이클이 너무 많이 간다든지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가 많이 간다면 뒤에 못 가는 녀석들이 따라갈 수 있다. 그죠? 네. 그리고 도지, 시바이누, 페페, 봉크, 플로키, 막 캐딘 어독스 요거는 밈코인인데 오피셜 트럼프는 약간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독립적으로. 나머지 밈코인들은 거의 같이 움직이고 그리고 중국 코인들 레오, 퀀텀, 온톨로지 가스, 비체인, 이오스 두 코인들 같이 움직이고 그리고 인제 리플, 스텔라, 에이다, 헤데라, 알고랜드, 크로노스, 아이오타 요것들은 미국 코인이죠. 아이오타는 정통 미국은 아니지만 같이 커플링이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인제 솔라나, 주피터, 오피셜 트럼프, 봉크, 드리프트, 캐디 노독스 요거는 인제 솔라나 생태계인데 오피셜 트럼프가 오히려 이쪽으로 같이 붙어 가지고 움직인다. 그리고 인제 메타리움하고 메디블록이 같이 가고요. 체인 바운티 그다음에 게임 빌드 프로토콜 메타라서 같이 가고 무비블록 게임 빌드 같이 가고 스트라티스 스트라이크 팀 요거는 인제 성이 스시죠. 스트라이크스 그쵸. 스트라티스스, 스팀스 요 성이 대부분 같이 가고 그리고 체인 바운티, 피르마, 모스, 코박, 토카마 그다음에 아토큰, 김치, 이 잡코인, 메타다. 한놈 펌핑하면 순환 펌핑이 같이 가더라. 수이세이, 미나, 블러 예전에 봤습니다. 수세미 그쵸? 네. 그리고 멀티버스 X하고 이미터블 X가 게임 메타라서 같이 가고요. 그다음에 저스트, 트론, 비트토렌트 요거는 이제 저틴, 선의 코인들이기 때문에 같이 커플링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골렘하고 엘프가 판타지 메타로 같이 가고 있고 아발란체, 체인링크, 온도, 파이낸스, 폴리메시가 RWA 메타, 세타 토큰, 세타 퓨엘은 세타 형제죠. 같이 가고요. 스토리지, 시아, 골렘, 비트토렌트
저장성 코인 네 메타로서 같이 가고 웨이브하고 골렘 러시아 코인이죠. 하고 이제 스타게이트 파이낸스하고 빔은 상장 동기 메타. 예, 예, 상장 같이 상장했던 거죠. UX 링크, 빅타임, 너버스, 에이션은 네, 얘들도 같이 거기 들어왔기 때문에 상장 동기 메타. 그리고 무브먼트, 모카 네트워크, 바나, 매직에 대한 소닉 SEM도 비슷한 시기에 상장했기 때문에 애들도 한 놈이 가면 같이 가더라. 그리고 세이프, 카브, 드리프트, 어드벤처 골드도 비슷한 시기에 상장했기 때문에 상장 동기들. 그리고 솔라셀로, 하이파이가 같이 가고요. 알파코하고 콕체인도 쿼크 메타. 그리고 아크하고 아더도 대부분 같이 갑니다. 그리고 스톰엑스하고 썬더코드도 날씨 메타에서 붙어 있고, 이제는 넴 웨이브, 바이낸스 상표 동기 메타 이래서 같이 가고, 보라 밀크 김치코인 메타죠. 보라하고 밀크도 같이 갑니다. 샌박 디센 엑시 NFT 코인 게임 메타고요. 애들도 붙어 다니고. 니어하고 더 그래프, 업비트의 AI 코인 메타고, 에이브, 체인링크, 유니스와 팬들, 디파이 코인 메타죠. 그리고 버추얼 프로토콜, 베라체인, 솔레이어가 신규 상장 동기 메타입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상장된 동기들, 아이오타하고 IOST는 아이오 형제, 그리고 웨이브, 그러니까 러시아 코인, 우크라이나 종전 시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오브스는 이스라엘 코인이죠. 네, 하마스와 전쟁 시 상승하고, 킬리즈 축구 코인, 네, 그리고 크로노스는 크립토닷컴 코인, 크립토닷컴 호재 시 상승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부분 업비트에 있는 코인들을 요 커플링 되는 것들을 비교적 잘 모아놨습니다. 이제 큰돈 들어가지 마시고 이런 건 예를 들면 이제 체인 바운티가 먼저 뜬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피르마나 모스코인, 코박 중에 토카막 중에 갈 가능성이 있구나. 대부분 또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 간 녀석들 중에 좀 들어가면 또 재미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정도면 정리를 아주 잘해낸 걸로 보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차트 분석을 해볼 텐데요. 그 X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차트 리스트들이 엄청 많아요. 네, 아마 수만 명 될 겁니다. 그게 이제 5년 이상 된 외국인들 차트 리스트에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 일요일에 생방했을 때 봤지만 이들이 제법 큰 방향성을 잘 맞추기 때문에 유익. 자, 먼저 비트코인 차트 보실 텐데 요건 주봉 차트죠. 자, 여기에 와 있어요. 지금 신고점 바로 밑에까지 올라왔잖아요. 이번 주에 좋은 모습 보여가지고 주봉 차트에서 지금 MACD가 네 이거 크로스오버가 됐다는 겁니다. 크로스오버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MACD 요 선에서 골든 크로스가 난 거예요. 주봉 차트. 자, 그런데 이걸 왜 중요하게 보느냐? 여기 보시면은 2024년 옥토버에 10월 달에 그때 이 주봉 차트에서 MACD에서 요 크로스오버가 됐을 때 그때 여기서부터 그때 얼마까지 가느냐? 그때 한 74%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그만큼만 가더라도 14만 불까지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기본적으로 가더라도. 하지만 이번에는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죠. 그리고 이제 과학적으로 조금 본다면은 요것도 주봉 차트인데 14만 불, 13만 5천 불 여기가 인제 왜 그렇게 똑같은 내용인데 얘는 인제 아까는 MACD 그죠? 네, 이용해서 본 거고 요거는 이제 피보나치인데 2024 년도 3 월에 신고점부터 달성했잖아요. 그리고 리테스트를 받아요. 그죠? 네. 리테스트 네, 조정받을 때 2024 년도 신고점 이렇게 뚫어낸 지점 그때 인제 그러니까 지지선 근처에 온 거죠. 박스권 하단에 와 가지고 다시 가을에 인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또 요 전고를 브레이크하죠. 네, 그리고 간 게 얼마냐면은 요 리테스트 받은 지역에서 피보나치 100%가 간 거예요. 그쵸? 네. 브레이크아웃 해 가지고 여기 100%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조정받았잖아요. 몇 달간 조정받았는데 다시 지금 올라와 가지고 지금 여기쯤에 와 있는 거죠. 네, 전고 그쵸. 그래서 요 리테스트 받은 지역에서 과거처럼 또 피보나치 100%를 적용을 쭉 해 보면 어디까지 가느냐? 그게 인제 13만 5천 불이라는 겁니다. 예. 요거는 인제 약간 좀 그쵸. 네. 피보나치 피보나치 비율 요걸로 보면 그러니까 인제 비슷한 거예요. 앞에서 MACD를 봐도 한 13만 5천 불, 14만 불, 피보나치 요거를 대입을 해도
135,000불 이렇게 가니까 다음 1 차적인 비트코인 가격 목표는 135,000불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온체인 지표를 또 하나 보면 요거는 인제 검정색은 비트코인 가격이죠. 네.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100,000 불 상단을 넘어 가지고 언제 신고를 뭐 달성할까 했고 이 녹색들은 네 스마트 머니들 인제 바이낸스거든요. 네. 스마트 머니들이 바이낸스를 실행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 자 이렇게 거의 팔지 않고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는 비트코인 보유액의 미실현 이익에서도 드러납니다. 자 지금 요 이 구간에 대부분 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네 그런데 팔지 않고 가고 있다. 똑똑한 돈들은. 이러한 모습은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장기적인 투자를 지속하려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자 여기가 인제 거의 끝이라고 본다면 이 스마트 머니들이 다 팔겠죠. 근데 팔지 않고 갖고 있다. 뭔가 앞으로 비트코인은 더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쵸? 비실현 수익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요즘 가장 지난주에도 보시면 제가 M2와 비트코인 가격을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드릴게요. 이게 M2입니다. M2 막 아주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리고 인제 비트코인 가격인데 요 밑에 게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 M2 통화량의 요까지 보면 현재를 보면 비트코인이 네 이번 사이클에 갈 수 있는 게 한 220,000,000 불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문제는 요 M2가 꺾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만약에 여기서 꺾여 가지고 내려온다면 한 220,000,000 불 정도 예상되고요. 꺾인 듯 하다가 또 한 번 가 가지고 어제 어떤 분석가 얘기처럼 내년 2026년 중반까지 요 M2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나서 꺾인다 그러면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는 고인의 목표 가격을 다시 한번 설정을 해야 되다. 220,000,000 불이 아니라 그쵸? 네. 얘가 더 가면 또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M2도 우리가 매일 봅니다마는 자세하게 봐야 되겠 비트코인 가격은 네 고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다행히 이 알트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주봉 차트인데 어때요? 요렇게 빠졌습니다. 이번 주에 좀 많이 내려왔어요. 뭐 이더가 많이 치고 올라갔으니까 비트 도미넌스가 좀 빠졌습니다. 지난번 2024년 말에서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맞고 쭉 빠졌을 때 도미넌스가 빠졌을 때 어때요? 그쵸? 그때 알트 불장이 좀 왔는데 좀 고거랑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더가 이렇게 못 갔습니다. 그죠? 그때 비트코인 도면서 빠질 때는 2024년도 가을 올 초에는. 근데 지금 이더가 완벽하게 지금 현재까지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때랑은 다른 알트 시즌이 오지 않을 거라는 개인적인 예상을 해 봅니다. 그 도미넌스도 이렇게 빠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차트를 볼 텐데요. 요건 이제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이 아슬아슬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2022년도 요 박스권 그쵸? 네. 상단과 하단, 하단에 이게 그쵸 라인을 깨지 않았다. 2022년도. 여기 맞고 올라가고 여기 맞고 올라가서 2024년도에 이렇게 쭉 한번 올라왔잖아요. 조정을 이번에 받았는데 요 저점을 요 그쵸? 쭉 그어 보니까 그쵸? 요 뭡니까? 지지선을 지켜주고 올라갔더라. 그러니까 아슬아슬했지만 그쵸? 채널 하단에서 완벽하게 지금 반등을 해 주고 있다라고 해서 보면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 건 어딥니까? 기본적으로 가면 요 박스권 상단이 한 4,200 불 정도 됩니다. 그죠. 지금 한 2,500 불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여기까지만 가져도 이 상황에서 알트들의 엄청난 불장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고 4,200 불을 돌파한다면 보통 더블은 가는 거니까 그렇죠? 한 8,000 불을 향해서 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1 차트로 보면은 아슬아슬했어요. 1 차트로 보면 요렇게까지 빠졌는데 다행히 이렇게 급등을 해 가지고 2020년도 보세요. 2020년도, 2021년도에는 얼마나 불장이었는지 아시죠? 이더가. 네. 그때는 뭐 비트가 또 이더에 한참 밀렸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2020년도에서도 그때 3 월과 4일 사이에 3 월에 완전히 그 저점 찍고 올라와 가지고 그쵸. 네. 트라이앵글 상단을 깨고 나서부터 여기서부터 힘을 좀 모아서 급등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깼단 말입니다. 네. 돌파했어요. 돌파해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네. 2,500 불, 2,600 불. 네. 그래서 2020년부터 2021년 고 상승장 불런
거기랑 너무나도 똑같게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주봉도 이쁘고 일봉도 아주 이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요. 엄청나게 조정받았습니다. 네. 이번에도 엄청나게 조정받았죠. 그러다가 2020년 중반부터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좀 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래서 혹시라도 뭐 100%는 없는데 2020년 중후반부터 2021년의 모습을 상반기까지의 이더가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자, 장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비트코인에 비해서 이더가 한 3년 정도 지배를 받았습니다. 맞죠? 네. 비트가 항상 우위였는데 이번 주에 드디어 이더가 지금 이번 주에 한 30% 이상 올라왔잖아요. 는 그렇게 못 올라왔지만. 그래서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가 드디어 인제 이렇게 맞죠. 반등을 완벽하게 해 줬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더 사토시 차트가 요렇게 여기까지만 가줘도 그죠. 역대 가장 큰 알트 시즌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하지만 언젠가는 또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코인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을 본다면 2021 년도 말에 고점 찍었습니다. 그때 맞죠? 그때가 한 이 그때 쭉 찍었을 때 보면 한 3 트릴리온 달러 이 정도 갔거든요. 예. 그리고 조정 쭉 받다가 이번에 올라와 가지고 2024년 말 2025년 초에 보면 3.75 트릴리온 달러 그때도 좋았죠. 근데 이게 조정받으면서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요 부분에서 그쵸. 이 고점을 연결한 요 지지선에서 완벽하게 깔끔하게 리테스트에 성공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게 떨어졌으면 하락장인데 여기서 완벽하게 올라갔단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가는 거는 요 저점에서 고점까지 가기 때문에 여기 리테스트하는 데서부터 여기까지 간다면 4.7 트릴리온 달러까지는 기본적으로 전체 시장이 갈 수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인제 이 가는 과정에서 아까도 봤지만 비트 도미넌스가 좀 빠지고 알트가 대장 노릇을 하면서 이렇게 간다고 본다면은 알트 시즌이 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시장도 아주 이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쵸. 여기서 지켜냈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지선을 깼으면 뭐 사실은 인제 그러면은 사이클이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잘 지켜내고 올라와 줬기 때문에 완벽한 리테스트에 성공을 했다. 그래서 한 뭐 트릴리온 달러 이 정도만 간다면 해피한 코인 투자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인제 서비스로 네 XRP를 본다면 XRP는요 지금 사실은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지만 XRP도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은 2018 년도 여기 있죠. 네. 요 친구는 여기에서 여기 인제 급등을 남겨 놓고 있는 겁니다, 급등. 응? 예전에 보면 2016 년도에 요렇게 잘 다졌다가 왔죠? 2017 년도에. 그리고 2017 년도 어느 시점에 이렇게 잘 다졌다가 또 한 번 가거든요. 예. 그리고 인제 2024 년도에 갔잖아요. 2025 년도인데 지금. 그러니까 2018 년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가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017 년에서 2018 년에 모았던 모습을 지금 또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두세 배 정도는 너끈하다. 더 갈 수도 있고요. 두세 배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7 불에서 8불 정도는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라고 이렇게 보이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바나나 곡선 타는 거니까 쪼끔 먹고 나오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인제 솔라나죠. 솔라나도 지금 빠졌다가 올라왔는데 지금 뭐 175 불, 4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친구도 여기 저항선 있죠? 예, 여기 저항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로 보면 요게 1 차트인데 주봉으로 봐도 그렇고 요렇게 보면 요렇게 그쵸? 네. 커브 앤 핸들이잖아요. 손잡이인데 이 부분만 넘어가면 제가 봤을 때는 한 180불 정도만 넘어가 가지고 200불 정도에 안착된다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엄청나게 또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솔라나도. 네, 지금 변곡점에 와 있다. 여기만 돌파해 준다면 어마무시한 또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지도 보면 도지의 변화율입니다. ROC. 요 친구가 2024 년도 9 월에 이렇게 저점 찍고 살짝 올랐다가 살짝 리테스트 주고 쭉 갔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아요. 지금 도지도 인제 어디까지 와 있느냐 쭉 조정을 받았습니다. 아 작년 12 월에 고점 찍고 쭉 조정을 받았는데
이번에 그쵸. 4월 달에 고점 찍고 지금 올라갑니다. 그죠? 네, 올라가 가지고 여기에요, 여기. 작년 2024년 9월입니다. 9월부터 올라가고 살짝 조정받고 급등했잖아요. 올라가고 살짝 조정받고 급등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도지도 요대로 본다면 그쵸? 네, 요대로 본다면은 아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 게 그냥 아무리 못 가도 갈 수 있는 게 이번에 본다면 지난 여기는 넘는다는 겁니다. 그때 0. 얼마까지 갔습니까? 0.35 불까지 갔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가격에서 한 3배 정도. 그러니까 요거랑 거의 같이 보는 거예요. 뭡니까? 아까 봤던 XRP랑 거의 같이 보는 겁니까? 현재 가격이 뭐 0.221 정도 되는데 지금 보면은 그쵸. 한 3배 정도는 기본적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딱 가는 게 요 차트로만 가주면 한 0.6에서 0.7불 정도까지는 무난히 갈 수 있고 이제 하지만 어떤 차트든 간에 요 신고점을 넘게 돼 버리면 그때부터는 고삐 불림 망하니가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이 차트로 보면은 한 0.62, 0.7불 정도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또 12월 달에 고점을 돌파를 해 버렸다 그러면 그쵸? 그때는 좀 일이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 글로벌 거시 경제에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끝날까 회담이 지금 돼 있고요. 코인 시장 자체로만 봐서는 비트코인도 조만간에 현재 상황이라면은 신고를 달성하고 더 고무적인 거는 그동안에 엄청나게 미움을 받았던 이더리움이 드디어 인제 알트코인의 대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그쵸. 알트들도 모두 이때도 하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바닥 대비 이미 많이 올라온 녀석들도 있고요. 인제 꿈틀꿈틀 되는 녀석들도 있고 변곡점에 와 있는 녀석들도 있는데 변곡점을 거친다면은 요 메이저 알트들도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